자, 나의 아시아 친구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책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는 글쓰기 시간이어서 나의 아시아 친구들에 나오는 글의 형식을 따라서 그럼 그 글의 형식이 어떠했냐? 그 나라의 친구가 직접 자기 나라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도 아시아 국가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나라의 아이의 입장이 되어서 그 나라의 특징을 소개하는 그런 글을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통된 그런 것들이 그 나라의 음식 문화에 관한 것들이 빠짐없이 들어갔었고 또 그 나라의 인사말이 또 빠짐없이 들어갔었고 그 외에 그 나라의 역사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종교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축제가 들어간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성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각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를 해서 그 나라와 관련되어서 다른 친구들이 흥미 있어야 할 만한 흥미로워할 만한 또는 이 나라에 대해서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소개글을 쓰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 소연이가 먼저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소연이 글을 읽고 푸르미 다혜가 소연이 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점이 참 잘 됐어 라고 구체적으로 콕콕 집어서 칭찬해주고 또 나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 이 부분이 뭐 좀 빠진 것 같아. 이 부분은 좀 뭐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뭐 등등 조언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요? 잠깐만. 네. 어, 소연이 이거 글자만 조금 게 됐구나. 자,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평가하겠습니다. 아유보안 나는 실바 말리카야. 스리랑카 콜롬보에 살고 있어. 스리랑카는 열대우림, 산맥, 폭포, 해변 등 자연 경관을 자랑해.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여행지로 유명하지. 혹시 스리랑카에 대해서 들어봤니? 나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관광업을 하고 계셔서 한국이 마치 바로 옆 나라 같이 느껴져. 그래서 너에게 스리랑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아유보아는 스리랑카의 전통적인 인사말으로 당신의 삶이 길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 만날 때와 헤어질 때 모두 사용하고 손바닥을 맞대어 마치 기도하는 자세를 취한 후 고개를 약간 숙이며 아유보안이라고 인사하고 가벼운 사이에는 헬로라고 말하며 가까운 포옹을 하거나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지. 스리랑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사원이나 성소? 혹시 스리랑카의 세계유산 시기리아 요새에 대해 들어봤니? 시기리아 요새는 담블라에 위치한 정글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높이 약 180m 정도의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 위에 만든 요새야. 시기리아에 대한 역사가 있는데 455년부터 스리랑카를 지배했던 다투세나 왕에겐 장남과 차남이 있었는데 장남인 카샤파의 어머니는 평민 출신이었고 차남인 목갈라나의 어머니는 왕가 출신이었던 탓에 카샤파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왕가를 물려받기에 불리한 조건이었지. 결국 473년에 카샤파는 다트세나의 조카이자 군대인 지휘관인 미가라의 도움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켜 스스로 왕위에 올랐어. 왕이 된 카샤파 1세에게 미가라가 숨겨둔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카샤파는 보물의 위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고작 그가 재임 중에 만든 저수지였어. 이에 화가 난 카샤파는 아버지를 죽였고 그의 동생인 목갈라나는 이 쿠데타를 피해 인도로 도망쳤지. 언제 동생이 돌아올지 몰라 두려움에 떨던 카샤파는 시기리아로 도망쳤고 불교 승려들의 거주지가 왕의 요새로 바뀌게 된 거야. 어때? 왕이 몰랐던 모습을 알고 나니 재밌는 기분이 들지 않니? 스리랑카는 대부분 싱할라인이야. 말로만 들으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지? 무려 싱할라인은 스리랑카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그중 나도 싱할라인이란다. 싱할라인들은 상자부 불교를 믿어.
그리고 스리랑카 건국 설화에서는 스리랑카의 시조로 언급되는 위자야가 7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원주민 부족들을 정복해서 왕조를 세웠다고 언급하고 있지. 이제 곧 있으면 한국은 설날이겠네. 스리랑카에도 설날과 비슷한 4월에 열리는 아루트 아우루타라는 명절이 있어. 한국은 1월인데 왜 우린 4월이냐고? 스리랑카의 주요 민족인 싱할라족과 타밀족은 전통적인 정성스를 이거의 날짜를 세. 한국의 음력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 어쨌든 점성술로 날짜를 세면 한 해가 물고기 자리로 시작해서 양 자리로 끝나. 따라서 태양이 양 자리를 지나는 4월 14일이 새해가 된 거야. 그럼 아루따 아우르따엔 뭘 하냐고? 먼저 14일 날 아침이 밝으면 전톡북 라바나나 폭죽을 터뜨리며 하루를 시작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우리는 새하얀 것을 먹음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하기 바라는 끼리바스라는 음식과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데 끼리는 우유를 뜻하고 바스는 밥을 뜻해. 그래서 우리는 코코넛 우유로 지은 새하얀 밥과 디저트를 먹는 게 전통이 되었지. 보누 켈리아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전통놀이야. 보누 켈리아는 소싸움 놀이인데 우리같이 어린 애들이 소가 어디에 있겠어? 그래서 우린 실제 소가 아닌 모형소를 이용해. 참가자들이 각각 다른 소를 조작해 승부를 가리는 게임으로 이 놀이는 스리랑카 농경 사회에서 유래했어. 이 놀이는 평상시엔 많이 하지 못하고 추수철이나 축제에 볼 수 있어. 나는 고누 캘리어만 생각하면 솔직히 조금 지루하던 추수철도 다시 기다리게 될 만큼 재미있어. 아, 올해는 몇 번이나 고누 캘리어를 할 수 있으려나? 내가 놀러 오면 우리 같이 고누 캘리어 하자. 우리 엄마가 내가 놀러 오면 우리 엄마도 게임에 참가한대. 소를 조작할 줄 몰라 걱정이라고? 걱정 마.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줄게. 친구야, 내 나라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나도 한국 얘기 밤새 들어줄게. 우리 둘이 조잘조잘 얘기하자. 그럼 친구야, 아유보안. 됐어요.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네. 다혜가 먼저고 푸르미가 두 번째네. 자, 다혜부터 소연이 글에 대해서 평가하겠습니다. 앞에 들여쓰기를 안 해가지고 아쉬웠어요. 그리고 아쉬운 점밖에 없고 칭찬할 점은 없어? 음, 이야기랑 나라랑 같이 조합해서 매끄럽게 잘 쓴 것 같아요. 음. 끝? 네, 푸르미는? 사연이는 그 나라의 축제랑 그 왕의 역사를 자세히 써가지고 좀 더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또 부족한 점은? 어, 좀, 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조금 더 줄였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줄였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야, 그렇구나. 자, 선생님은 소연이가 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연이가 나이 아시아 친구들 작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나의 아시아 친구들에 나오는 작품 속에 나오는 내용 그 소연이가 쓴 거를 그 책 뒤에다 이렇게 붙여놔도 다른 사람들이 작가가 바뀐 건지 모를 정도로 아주 소연이가 글을 잘 써서 야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소연이가 이렇게 글을 잘 쓰는 거야. 원래 소연이가 뛰어난 거였어. 소연아 진실이 뭐야? 반반으로 할게요. 반반으로 할게. 너 대답 잘해라고 협박하려고 했더니 자, 소연이가 어쨌든 글을 아주 잘 썼습니다. 아니, 이거 글을 어떻게, 조사를 어떻게 했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조사요? 어, 일단 책 한 번, 어, 그 한 부분 더 읽은 다음에 음, 필요한 부분만 음,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음,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음, 아니면은 그 스리랑카 음, 사람이 음, 인터뷰 한 거 하나 있길래 어, 그거 한 번 봤어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소연이가, 잘할 수밖에 없네. 선생님이 그 소연이한테 요구했던 그 책의 공통된 특징을 찾아, 그 책의 형식을 따서라고 하기 위해서 그 책 한 챕터를 다시 일부러 봐서 그거를 기본으로 장책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바 말리카야는 이 인물은 또 어떻게 찾았어? 실바 말리카라는 그 아이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쓰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한국에서 관광업을 하는 그런 설정 같은 걸 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개하고 있는 것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선생님, 아, 그 실바 말리카 음, 그 뭐냐 스리랑카에서 음. 가장 흔한 성 같은 거 있길래 그거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게 아주 좋은 거지.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고 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콜롬보가 스리랑카의 수도로 알고 있는데 수도에 살고 있는 그 부분들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유보와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인사말이 이렇게 당신의 삶이 길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까지도 알려줘가지고 사람들한테 궁금하지 않도록 하고 또 자연스럽게 인사하면서 인사하는 방법, 인사 예절까지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스리랑카 하면 떠오르는 것들에서 시기리아 요새에 대해서 쌤도 모르고 있었던 시기리아 요새고 사실 쌤이 이번 내일부터 휴가인데 원래는 스리랑카를 가고 싶었어. 근데 스리랑카가 날 안 받아주나 봐. 같이 갈 사람이 없어갖고 결국 선생님이 못 가게 됐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스리랑카를 가게 되면 꼭 이 시기리아 요새를 소연히 안내에 따라서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기리아 요새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역사, 유래에 대한 설명까지 이렇게 쭉 해주고 있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뭐야 문단이 지금 이만큼이야. 여기만 여기만. 다른 거는 문단이 요만큼이잖아. 이게 알맞아, 이게. 근데 여기는 문단이 너무 길어서 차라리 여기서 한번 시, 맞는 요새하고 시기의 역사 얘기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풀어주면, 그러면 오히려 글들을 읽는 사람들이 좀 답답하지 않고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용적으로는 이게 시기의 요새에 관한 거지만 길어지다 싶으면 그 안에서 소문단으로 잘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455문부터 갓두세나 왕에게 장남과 차남이 있었는데 장남은 이렇고 차남은 이래서 카샤파가 장남에도 불구하고 왕가를 물려받기 불리한 조건이었지라고 되어 있고 결국 413년에 카샤파는 갓두세나의 조카이자 군대 지휘관인 미가라의 도움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켜 스스로 왕위에 올랐어.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 뭐야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차남 모칼라나가 왕이었다는 거야. 우선은 모칼라나가 왕이 됐는데 형이 왕이 못 되니까 모칼라나를 몰아내고 카샤파가 왕이 됐다는 거야 지금. 소연아? 네, 아 그래서 왕이 된 키자파 1세에게 미가라가 숨겨둔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누가 네? 왕이 된 키자파 1세에게 미가라가 누구였지? 미가라요? 미가라가 누구야? 이 미가라가 누구야? 하인이었던 걸 기억한. 그 갑자기 이 미가라가 없었는데 미가라가 숨겨둔 보물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몰라서 이 부분이 어쨌든 조금 보완됐다면 더 좋겠습니다. 하자파는 보물의 위치를 알고 요구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보물의 위치를 알려줄 걸 요구했는데 그의 기대와 달리 고작 그가 재임 중에 만든 저수지였어라고 돼 있는데 그는 누구야? 그가 재임 중에 만든 저수지였다는 거는 이 그가 여기 뭐야 카사파 1세를 말하는 거야? 네, 그의 기대와 달리 이것도 카사파 1세다. 화사파 네. 1세의 기대와 달리 화사파 1세가 제임지가 만든 저수지였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게? 저수지가 숨겨진 보물이라는 거야? 보물의 위치가? 아니, 보물이 저수지예요. 근데 왜 이게 저수지야? 그리고 이에 화가 난 카자파는 아버지를 죽였고 왜 아버지를 죽여? 이 미가라가 숨겨진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수지였다고 하는데 왜 이 아버지를 죽여? 이 부분에서 어쨌든 너가 이 뭐지? 시기의 요새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건 좋으나, 요 스토리가 조금 꼬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걸 좀 더 정돈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써줬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가 제임스가 이에 화가 나는 카샤파는 아버지를 죽였고, 그의 동생이 못갈라냐는 이 쿠데타를 피해 인도로 도망쳤지. 근데, 쿠데타는 아까 위에서 일어났고, 이건 보물찾기 이야기인데,
목갈라가 쿠데타를 인도 도망쳤지. 언제 동생이 돌아올지 몰라 두레모가 강력파는 시기리아로 도망쳤고 불교 승려들의 거주지가 왕의 요새로 바뀌게 된 거야. 왕이 어찌 몰랐던.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재밌긴 한데 이 상황이 조금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꼬이는 그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여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뭐 보물 어쩌고 이 부분을 빼버리고 어? 쿠데타를 이렇게 스스로 왕위에 올랐는데 그런데 동생이 뭐였고 그래서 그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동생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 도망을 쳤고 근데 이 형이 이 동생이 또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뭐 할까봐 죽일까봐 승려들이 살던 시기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요새를 만들어서 그 시기리아 요새가 남았다. 차라리 이렇게 쓰면 오히려 이해가 더 깔끔하다. 소연아 이해가? 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정리해 주지 아니면 너가 그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면 그 앞뒤 관계 이야기를 명확하게 알아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뭐야? 라고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쓸 수 있더라면 더 좋은 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싱할리안에서 민족 그 구성의 분포가 싱할리안이 제일 많다는 것들 좋습니다. 그다음에 싱할리안들은 상자부 불교를 믿어라고 되어 있는데 아예 궁금한 거 없어? 다혜야 궁금한 거 없냐고? 푸름이 자부가 뭔지. 푸름이 궁금한 거 없어? 상자부 불교를 믿는다는데 그 상자부 불교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지. 그 상자부 불교가 뭐야? 그 부처, 음, 부처의 계율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 그렇지. 그러면 그거를 네가 이제 뭐 해줘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설명해줘야 되는데 소연이가 소연이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준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 알려도 되는 경우는 이거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 근데 상자 불교라는 말이 상당히 낯설어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연이가 상자 불교를 설명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의 설날에 갖고 아뚜르 아우르타 명절을 얘기해주고 한국은 1월인데 다음 주지. 왜 우린 4월이냐고 하면서 그 이유까지 이렇게 설명을 잘해준 거 아주 좋습니다. 쌤도 이거 궁금했었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러나에 대해서 잘했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문단이 너무 좀 길어. 그래서 여기 부분도 내가 또 잘라서 양자리로 끝나 따라서 세가 된 거야 하고 이제 그럼 또 아우르타에 뭘 하냐고 내용이 바뀌니까 여기서 뭐 해서 끊어줘. 이해가 수연아? 네, 문단 구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좋겠고 그래서 뭐 키리바스라는 또 음식이 뭔지까지 또 잘 설명했고 그다음에 고누 켈리아라는 전통 놀이도 설명을 잘 해줬고 그 마지막에 가서 이제 놀러 오면 뭐 또 잘해주겠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도 잘해줘서 아주 이렇게 진짜 생생하게 얘기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소연이가 글을 잘 썼는데 뭐 거의 뭐 한 90점, 95점 이상 잘 썼는데 뭐 나머지 몇 점 부족한 거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문단 긴 거 잘라줘라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쓸 때 전후 앞뒤 관계가 확실하게 소개한다. 세 번째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추가적인 설명을 해줘라. 요 세 가지를 수연이 나중에 그걸 고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수연이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연이가 얘기한 김에 우리가 스리랑카 잠깐 보고 그렇습니다. 아까 무슨 요새? 시기리, 신기리야? 시기리아. 여긴가 본데? 네, 아이고, 시기리야? 네. 어, 와, 이 바위 같은데 이게 됐나 봐. 이게 철제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봐. 이게 시기리야. 이렇게 요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위 사이에 막 계단을 낳고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시기리아 요새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여기 지금 내 사진 보여? 네. 나무야? 응? 스리랑카의 시간. 근데 나무? 그 안에 있다는 나무가? 잘못 골랐네. 세계 최장수 나무 스리랑카 시기리에 분재감자. 이렇게 막 관광객들인가 보다. 여기 막 다 올라가는. 이렇게 험준한 그런 바위 요새에 이렇게 왕국을 건설했다는 스리랑카 시기리아 봤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 잠깐 보면 스리랑카 여기 있습니다. 섬나라, 섬나라. 어디냐면 인도 아랫부분에. 인도양. 이게 인도양인데 인도양에 스리랑카 있고. 근데 몰디브는 많이 들어보지 않았냐? 네. 네. 몰디브 휴양지지. 몰디브가 스리랑카가 더 모르니까. 몰디브가 이렇게 뭔지 몰랐네. 아, 스리랑카, 몰디브 옆에 있습니다. 스리랑카, 섬나라 이거 볼 수 있고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야, 불교 국가. 아까 그 불교 중에서 소연이가 이제 상자 불교를 믿는 그런 국가라고 얘기했었는데 스리랑카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자, 그 다음에 아까 소연이가 상자 불교 얘기를 잠깐 해줬는데 그 상자 불교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렇게 불러. 소승불교, 대승불교. 자, 소하고 소승, 대승하면 뭐가 더 여러분들 좋아 보여? 뭐가 더 있어 보여? 대승불교가. 대승불교.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승불교인데, 이 다른 불교를 좀 이렇게 얇게 우리가 대승, 우리가 큰 불교고, 얘네는 쪽반 불교야. 이렇게 해서 대승, 소승 이렇게 두는 거야. 그래서 이 소승불교인 사람들이 스리랑카라든가 저 동남아시아가 소승불교가 많거든? 그 사람들은 소승불교라고 불리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 싫어해.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소승불교를 안 부르고 뭐? 아까 뭐라고 했지? 상과자? 맞나? 상좌부, 어? 상좌부. 상좌부? 상좌부, 그렇지. 상좌부 불교라고 불러. 그래서 상좌부 불교라고 부르는 게 맞아.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아까 소연이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부처라는 뜻 혹시 알아? 부처는 이거야. 뭐라고? 깨달음을 얻은 자. 그러면 우리 소연이나 다혜나 푸른이나 쓰임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뭐 하면?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음. 근데 불교의 창시자, 불교를 처음 창시한 사람 누구? 누구야? 불교를 처음 창시한 사람이, 세운 사람, 만든 사람이. 부처님? 아, 부처가 깨달은 사람, 깨달음 얻은다는데, 그러면 소연이가 나중에 깨달음 얻으면 부처님 되는 건데, 그럼 소연이가 불교를 만든 거야? 아니요.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 쉽게 말하면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 불교를 창시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음, 어? 석가모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석가모니를 그쪽 인도 사람이거든? 네팔에 태어났고 인도 사람인데, 그 나라 말로 하면, 뭐? 시타르타? 시타르타. 들어봤어? 그 시타르타 아니요. 석가모니는 같은 사람이야. 시타르타라는 거를 그 한자로 표현하면 석가모니야. 이해가? 네. 시타르타 석가모니. 불교 창시야. 이 석가모니 시타르가 이제 깨달음 얻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설법을 베풀고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신 거야. 열반에 든 거야.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도 석가모니 스승인 석가모니 시다르타를 본받아서 자기들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 그런데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가 자기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애쓰는 것. 이걸 중심으로 하는 게 바로 상가자 불교. 그 상가자 불교에서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수행을 하는 그런 높은 승려님들 이런 분들만 깨달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 중심의 불교야. 이게 상자부 불교, 상자부 불교. 반면에 아니다. 어? 우리가 이 대중들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수 있도록 불법이 뭐 법을 얻는 게 불법이 아니라 불교의 도리, 불교의 이치, 불법을 널리 대중들에게 뭐 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그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 이거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부처님의 말씀, 불교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이게 바로 뭐다? 대승 이게 바로 대승불교. 그래서 뭐 다른 차이도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쉽게 말하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 불교는 쉽게 말하면 엘리트 중심, 엘리트. 깨달음을 바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중심이에요. 반면에 대승불교는 일반인들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꼭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스포츠를 할 때 잘하는 선수들 뽑아갖고 국가대표 선수촌에 모아두고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걸 중요시했어요. 이걸 보고 엘리트 스포츠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부 친구들은 학교에 한두 시간 공부하고 운동장 가고 하루 종일 훈련. 그리고 그 친구들은 학교 공부 안 하는 거 시험 다 빼줘.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 오로지 뭐만 잘하면 돼? 스포츠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엘리트를 양. 근데 요즘은 그런 엘리트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 스포츠라는 걸 중요시 여겨. 그래서 사람들이 꼭 선수 아니더라도 그냥 축구하고 뭐 배드민턴하고 그냥 각자 생활 속에서 스포츠 하는 거를 중요시하고 그 스포츠를 대중화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상자부 불교는 다른 사람들 스포츠 가르쳐주고 이걸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뭐 훌륭한 선수가 돼서 올림픽까지 금메달 그거를 중심으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상자불교 쉽게 말하면 이해가? 네. 근데 대승불교는 내가 올림픽만 금메달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포츠를 사람들한테 널리 뭐 해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야. 그 다른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도록 그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뭐다?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나 혼자 깨닫고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그걸 잘 알려주는 것들. 요거를 주요시키는 것들이 바로 대승불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외에도 아까 이제 소연이가 부처님의 규율 이런 걸 그대로 따르는 거. 더 이제 보수적인 거지. 세계에서 이제 뭐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데 다만 아까 쌤이 소연이 글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소연이 글을 읽고 인지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게 그게 좋은 글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2등이 아까 다혜였나? 네. 그 공유할 필요 없구나. 자, 다혜가 공책에 썼다고 그러니까 다혜가 쓴 거 한번 우리가 잘 들어보고 들으면서 메모를 해. 이거 보면서 평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혜 글에 대해서는 소음이 소연이 수능으로 또 다혜 글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 또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혜 발표하겠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살라무 알라이쿰은 당신에게 평화를 있기를 라는 뜻이야.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거나 말로 인사를 전하는 경우가 많아. 나는 파티마라고 해. 브루나이에서 살아. 우리 브루나이는
동남아시아의 브루네우섬 북쪽 연안에 위치해 있는 브루네우섬 일부에 위치한 섬나라야. 브루나이에서 대표적인 음식은 암부얏이랑 나시, 하야 등이 있어. 암부얏은 사구 야자나무 내부를 들기로 만든 끈적한 전분 요리야. 칠리 소스와 함께 먹으며 쫄깃하고 끈적한 식감이야. 나시 파양은 브루나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으로 쌀밥에 닭고기와 간장을 곁들인 음식이야. 간단하면서 고소하고 맛있는 음식이야. 우리 브루나이는 이슬람교야. 하루에 5번을 기도해. 라마단 기간에는 하루 24시간 금식을 해야 돼. 이 금식은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이루어지며 라마단 기간 동안 실천돼. 브루나이 사람들은 이슬람 법에 따라 허용된 음식을 먹어. 브루나이 대표적인 축제는 하디라야 마을 디피트리야. 의 날이라는 의미로 라마단 기간 동안의 규칙과 일도 수련을 마친 후 정화하고 반사하는 표시하는 날이야. 이슬람교 신자들에게는 신에 대한 헌신과 이웃 간의 화합, 관여를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야. 행사에서 남성은 도로사르를 입어. 이는 브루나이 전통의 긴 상의와 바지로 구성된 의상이야. 이 의상은 매우 단정하고 욕심 있는 스타일로 하리야 아이들피트와 같은 특별한 행사에 많이 입어. 여자는 바주 흐르릉을 입어. 이는 긴 상의와 치마로 이루어진 의상으로 매우 단정한 무한 스타일을 강조해.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네, 수고했습니다. 토미. 음식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잘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끝이야? 음식만 하면 자세히 듣자. 지금 누구 스피커가 계속 막 울리네. 자, 소연이. 그 옷이나 음식 등을 잘 조사하긴 했는데 그 처음에 그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장점보단 그 지역만 설정한 게 살짝 아쉬웠어. 그렇지. 자, 쌤이 소연이가 아주 잘했었다고 칭찬했는데, 다혜가 쌤이 소연이 칭찬하는 거 보고서 다혜가 코도 숨쳤지. 뭘 저 정도를 가지고 나도 잘 썼는데, 어? 다혜야, 그런 마음 가졌어, 안 가졌어, 아까? 가졌어요. 안 가졌어. 아이고, 겸손까지 해. 보니까 소연이만 잘 쓴 게 아니라 다혜도 아주 글을 잘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혜야, 쌤이 잘 가르쳐서 그런 거야? 다혜가 원래 뛰어나서 그런 거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잘하지. 야, 소연이처럼 사회생활 잘해야지. 반반으로 할게요.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다혜 거짓말은 절대 못 하겠어? 자, 다해가지고 글을 잘 써서 역시 기쁩니다. 다해도 처음에 인사말로 시작을 했고, 뭐, 아살람코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근데 안 외워져. 어쨌든, 그 말이 담긴 의미도 설명 잘했고, 또 자연스럽게 인사법도 연결해 쓴 것들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연이하고 다해가 쌤을 놀리려고 하는 건지, 쌤이 원래 스리랑카 하려다 못 가갖고, 그러면 브루나이 가야지 하고, 브루나이를 또 신청을 했는데, 거기도 또 퇴짜 받았어, 거기도 못 갔어. 그래갖고 거기서 시간을 다 놓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러면 중국이라도 가야겠다 했더니 거기 상품이 마감됐대. 그래서 못 갔어 또. 와, 정말. 그래서 지금 나의 말을 들으면서 소연이 말을 들으면서 쌤이 막, 정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생겼어. 자, 어쨌든. 그래서 브루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 잘했고, 음식이니, 종교니, 뭐 이런 것까지 아주, 그 다음에 뭐야, 그 축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조사해가지고
다혜가 잘 썼습니다. 그래서 소연이 같은 경우는 이 글의 특징을 찾아서 뭐 아버지가 뭐 스리랑카 뭐 어쩌고 저 들어오면 뭐하고 더 이제 그 이야기 재밌게 썼는데 비해서 다혜는 이제 정보 중심으로 사실 중심으로 이렇게 더 전달을 한 또 그렇게 좀 더 두 사람의 색깔은 좀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혜 글 들으면서 선생님이 조금 하고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들이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는 얘기 있지. 아까 다혜가 소개한 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좀 읽어줘 볼래? 쌤이 잘못 들은 건지, 24시간 금시하고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았어? 그, 라마단 기간에는 하루 24시간 금식을 해야 돼. 이 금식은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이루어지며 라마단 기간 동안 실천돼. 자, 거기까지. 그럼 소연이하고 푸름이 들으면서 이상한 거 없었어? 뭔가 해가 이건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건 같은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그거 나와. 그런가? 그랬어. 그냥 소연이. 해가 뜨는 기간부터 아, 지는 기간까지라고 했잖아요. 어, 그때까지 금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는 한 24시간 동안 한다 그러면은 어. 해가 뜰 때부터 금식하고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혜야, 어떻게 된 거야? 소연이가 말했지. 소연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네가 설명해 줘봐. 해가 뜨고 나서 해가 밤이 될 때까지 하는. 그럼 그게 24시간이야? 오늘 아침에 24시간. 해가 7시 반에 떴거든? 그리고 해가 진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오늘 한 6시 몇 분에 졌거든. 6시 반 정도 해가 졌거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럼 그게 24시간이 아니라 11시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야? 어느 게 맞는 거야? 24시간 금식하는 게 맞는 거야?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는 못 먹는 게 맞는 거야? 24시간이 맞는 것 같은데. 24시간이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는 건데? 근데 네. 24시간만 안 먹는 거야? 하루만 딱 안 먹는 거야? 근데 아까 그렇죠. 라마단 기간 동안에 24시간 내내 안 먹으면 그럼 계속 안 먹는다는 건데 아예 굶는다는 건데. 해가 뜨는 것부터요? 아. 자, 그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 지금 그 앞뒤가 조금 그 사실관계가 틀린 거야. 그래서 뭐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혜가 뭔가 다른 거하고 좀 착각한 것 같아.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는 아까 말했듯이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못 먹어. 그럼 그 얘기는 언제는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언제는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밤에는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하고 점심을 굶어. 대신 뭘 많이 먹어? 저녁? 저녁. 밤에는 많이 먹어도 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루에 그냥 몇 끼 먹는 거야? 한 끼 먹고 버티는 거야. 매일매일. 나마다 기간이 있으면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한 10일이라 그러면 1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굶는 거는 아니다. 다만, 뭐, 밤에만 먹고, 해 떴을 때는 해 떠 있는 동안에 안 먹는다. 어때, 너네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 푸름이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 아니면 하루에 몇 개 먹어? 하루에 네. 네끼 먹는데 어? 뭐라고? 하루에 네끼 먹. 몇 끼 먹을 때도 있어. 소연이는? 소연이는 하루에 몇 끼 먹어? 아침, 점심, 저녁. 방학기니까 늦게 일어나면은 아, 가끔씩 9시에 일어나면은 아침 먹기도 애매한 시간이어갖고 그냥 점심이랑 합쳐갖고 먹을 때도 있어가지고 세 끼 아니면 두 끼 먹어요. 두 끼 아니면 두 끼. 다혜는 두 끼 먹는데요. 두 끼 먹어? 아침을 안 먹어? 아침 맨날 안 먹어요. 왜? 배가 안 고파. 배가 안 고파. 다원이는 먹고? 다원이도 안 먹어. 어, 집에서 아침 먹는 사람 없는 거 아니야, 아예? 다? 아예 부모님들은 먹는데요. 부모님들은 아침 드셔? 네. 너네 아침 안 먹는다고 해도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셔? 뭐라 하셔요. 그래, 그래. 자, 어쨌든.
그런데, 어이구, 그럼, 야, 저기 누구야? 푸르미는 저기 이슬람 가면 안 되겠네. 어? 아마단 기간에 하루 4끼 먹는데, 어? 사실 그렇게 먹죠. 어? 아니, 할아버지 집 가면 4끼 먹는데 거의 3끼 먹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간에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밤에는.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또 거의 온종일 이제 못 먹는 그런 부분이 어쨌든 라마단 기간이라는 부분에서 그 관계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다 잘 됐는데 또 한 부분이 그 할랄, 그 허용된 음식 있다고 그 얘기되는 부분, 음식에서 뭐 허용된 음식 있다는 그 부분 있지. 그 문장도 한번 읽어볼래? 다야? 브루나이 사람들은 이슬람법에 따라 허용된 음식만 먹어. 음. 그거 보면서 혹시 할 얘기 없어? 소연이나 푸름이? 허용된 음식이 뭔지 이슬람 자세히, 법에 따라 허용된 음식만 먹어라고 돼 있어. 푸름이 뭐? 허용된 음식이 뭔지 자세히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소연이는? 저도 허용된 음식 뭔지 모르겠어요. 어. 이슬람법에 따라 허용된 음식을 먹는다는데 그 허용된 음식이 뭔지를 조금 더 설명했더라면 더 좋겠다는 거다. 그 이슬람법에 따라 허용된 음식이 뭐야? 돼지고기나 그거 술 같은 거. 말, 돼지고기나 술 같은 거가 허용된 음식이야? 허용되지 그 허용 않는 안 된 음식. 그렇지. 허용 안 된 음식이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아,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할랄이라 할랄. 허용된 음식, 허용된 거를 보고 할랄이라고 그러고, 금지된 거. 아까 돼지고기, 술 이런 거 금지돼 있거든? 그건 하람이라고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단지 돼지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라면 같은 것도 이슬람 사람들은 먹으면 안 돼. 우리나라 라면. 왜냐면 우리나라 라면을 만들 때 돼지 기름이 좀 들어간대. 또 과자 같은 거 만들 때 그 돼지와 관련된 그런 것이 들어가면 기름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면 못 먹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나라 이슬람 국가에다가 뭘 수출하려면 할랄 인증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할랄이라고 한 거에는 심지어는 우리가 소고기는 먹거든 그 나라 사람들이. 근데 아무 소고기나 먹은 게 아니라 이슬람식 도살이라고 해서 먼저 뭐 신께 기도드리고 뭐 피를 뭐 어떻게든 뭐 그런 규정이 있어. 그 규정이 어긋나지 않게 잡은 고기는 먹어. 근데 그 규정이 어긋나면 먹을 수가 없어.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 할랄의 어떤 그런 내용도 허용된 음식에 대한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다혜가 조금만 더 풀어 설명했더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뭐 축제라든가 옷 의상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한 것들은 아주 좋은 점입니다. 특히 이제 브루나이의 위치 뭐 이런 것도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왕국인데 브루나이의 위치 이런 것도 설명해 주고 좋습니다. 그래서 브루나이는 동남아시아 중에 보면 여기가 지금 인도네시아거든. 인도네시아가 여기 섬나라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여기가 이제 보르네오 섬이라는 아주 커다란 섬이야. 근데 그 보르네오 섬 중에 여기 요만큼 요만큼인 요게 그 브루나이라는 나라야. 브루나이라는 나라. 다푸르미하고 소연이는 브루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혜가 알려주기 전에 알고 있었어? 나라가 있는지 몰랐어요. 어. 이 브루나이에 가면 7성급 호텔이 있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브루나이에 관광을 가는 이유가 그 7성급 호텔에서 묵으려고. 7성급 호텔이 뭔지 알아? 5성급밖에 안 들어봤어요. 그 보통 5성급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7성급 호텔, 이게 호텔이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막 화려하고 멋지고 한데 이게 호텔 내부. 근데 문제는 이 호텔이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막 황금으로 장식돼 있고 막 한데 막상 시설은 그렇게 좋지 않대. 그 안에 설비는. 그런 평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7성급 호텔에 머물려고 이 분라이를 여행을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무슨 표시인지 아까 5성급 호텔에 들어갔던데 5성, 7성 이게 뭔 뜻인지 혹시 비 좋은 거요? 호텔의 등급이 있어 등급. 근데 호텔 등급 표시를 별로 하는데 별이 많을수록 더 좋은 호텔.
뭐 좋은 호텔. 근데 그 평가 기준이 뭔지는 쌤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5성급 호텔은 보통 이제 5성급 호텔이 제일 좋은 호텔이야 사실은. 뭐 힐튼 호텔이라든가 뭐 신라 호텔이라든가 하루 숙박비가 막 100만 원 막 뭐 이렇게 하는 5성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호텔들 이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평범한 호텔이 보통 별 3개짜리 3성급 호텔 정도 되는 이렇게 평범한 뭐한 1, 20만 원 내는 하루 숙박비가 그 정도 되는 게 아마 보통 3성급 호텔 아닌가 싶은데 뭐 쌤도 뭐 호텔을 뭐 이렇게 특별히 뭐 가는 게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호텔 비용 얼마 들을지. 호텔 말고 모텔이라고 있는 거 알아? 모텔? 호텔하고 네. 모텔 차이를 알아? 호텔과 모텔의 차이. 호텔은 조식을 줘야 호텔이야. 그 식사 서비스. 식사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호텔. 모텔은 식사가 제공 안 돼. 뭐만 잠만 자는. 잠만 자는 잠만 자. 그게 모텔. 그래서 굳이 말하면 호텔과 모텔의 차이 중에 제일 중요한 차이가 바로 식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분들이 호텔과 모텔의 중요한 차이고 호텔 중에서 이제 이른바 그 뭐야 몇 성급이다 결정되는 게뭐 이제 얼마나 화려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그 수영장 그다음에 그 휘트니 센터 운동하는 거 그다음 부대 시설 연회장 이런 것도 얼마나 더 잘 갖추셨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호텔의 그 등급을 결정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지 않나? 음식점 중에도 무슨 미셸랑 뭐랄까 그별 교육 해주잖아. 그거 혹시 알아? 미셸랑이 별 몇 개짜리 뭐지? 미슐랭? 아니면 영화나 뭐 이런 거별 주는 거 있지. 별 4개짜리다 보통 이렇게 해서 어쨌든 평점을 매겨 평점을 매겨 5점급인데 근데 이제 아까 이 브루나이하고 그다음에 저기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 알아? 수도 두바이 들어봤어? UAE 아랍에미리트 거기에도 보면 칠성급 호텔이 거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숙박비가 하루에 뭐 이렇게 몇백만 원 하는 그런 숙박 그리고 심지어는 선생님 거기 갔을 때 커피숍 들어가는데 이 커피 입장료가 몇만 원이었어. 그래서 못 갔었어요. 그 호텔을 저 멀리서 저희가 7성급 호텔인데요 라고 와 하고 그냥 보고만 왔어. 바깥에서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뭐 보통 다른 데 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지였는데 몇만 원 한다고 하는 바람에 놀래갖고 그럼 가지 마요 이랬어. 보기만 할게요 그랬어. 자 그래서 브루나이 이 나라는 특별히 브루나이 왕국에서 왕이 있고 석유가 많은 나라 많이 나는 나라여서 그러니까 작지만 부자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휴양으로 또 이렇게 브루나이를 많이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볼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푸르미 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르미 거 보고 소연이 과외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곤니치와. 나는 아오이 히카리라고 해.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어. 오사카는 맛집들도 많고 멋진 건물들이 많은 좋은 도시야. 히카리는 빛이란 뜻이야. 곤니치와는 일본의 점심 인사야. 일본은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모두 달라. 오하요는 아침 인사, 곤방와는 저녁 인사야. 일본의 유명한 축제들. 너 혹시 일본 만화에서 캐릭터들이 기모노를 입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본 적 있니? 일본 축제는 마츠리라고 불러. 원래는 제사를 뜻하고 전통적인 마츠리는 일본 신토의 신사와 관련이 있어. 신사에서는 간단한 제사를 올리는데 소규모지만 마츠리야. 이중 1년마다 정해진 날은 다른 사람들도 참여해 마츠리 축제가 되는 거야. 오사카에서도 오사카 텐진 마츠리, 도쿄 간다 마츠리 등이 있어. 오사카의 종교. 일본에 앞, 일본에 앞서 마츠리가 많은 것처럼 신사가 정말 많아. 이 때문에 신토계가
60.4%일 정도로 신을 많이 믿어. 일본이 신을 많이 믿는 이유가 있어. 뉴스에 보면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많아. 그래서 옛사람들은 신사에 절을 올리며 국가의 안정을 빌었어. 신토 외에도 불교, 그리스도교 소수 있어. 일본의 과학적인 음식들. 한국에 된장이 있는 것처럼 일본은 나또가 있어. 나또도 된장처럼 발효하는 과학적인 음식이야. 나또는 알 수도 있지만 초밥은 발효한 음식인 건 생각지 못했을걸? 하지만 이제는, 하지만 이제는 발효와는 상관없는 신선한 요리에 가까워. 하지만 일본 어디서는 여전히 발효된 초밥을 먹어볼 수 있대. 일본의 캐릭터. 일본은 귀여운 캐릭터들이 정말 많아. 그러면 캐릭터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뭘까? 20세기 일본은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만화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캐릭터가 많아졌어. 나도 기회가 되면 한국에 놀러 가보고 싶어. 내가 가면 너도 맞이해 줄 거지? 답장 기다릴게. 맞다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사진 자료까지 우리 루미가 보여줬습니다. 소연, 문단 구별할 때 부제목 같은 걸 넣어서 이해하기 편하고,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인사의 의미가 잘 안 나와 있어갖고 좀 아쉬웠어. 잘, 음식에서 발효시킨 음식에 유명한 거 뭐 있는지 알려줘서 좋았었어요. 자, 푸르미도 역시 글을 또 잘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연이가 평가했던 것처럼 푸르미 글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소제목을 또 이렇게 달아주어서 이 책의 어떤 그 형식을 또 잘 따르고 있는 점 좋은 점입니다. 어, 그냥 그 프리지와 좋아요, 곰방아 이런 것들이 그냥 뜻이 따로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침 인사,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그런 거야? 어떤 거야, 푸르마? 혹시 알아? 뜻이 없어요. 뭐 그냥 그 자체로 아침에는 그냥 곤니찌와 간다고.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의 유명한 축제들 해가지고 맛집이라는 축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신사에서는 또 있는데 문제는 일본 신토의 신사와 관련 있다고 했는데 질문 없어? 저 다 해? 토가 뭔지요? 뭐가? 틴토가 뭔지요? 신토가 뭔지 또 뭐? 신사 신사 알아? 신한테, 응. 신한테, 신한테 응. 뭐 비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신 관련된 산에 응. 있는 거. 어. 그러면 신토는 뭐고 신사는 뭐야? 네? 그러면 신토가 뭐야?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쌤도 사실은 처음 알았어. 신토라는 말 자체를 쌤이 처음 들었는데, 신토가 종교래, 종교. 기독교, 뭐 불교 이런 것처럼 일본의 민족 종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신토. 그 신토가 원래는 우리말로 한자로 쓰면 신도야, 신도. 신도인데 일본식 발음이 아마 신토인가 봐. 근데 왜 신사는 우리로 치면 절이야, 절. 우리나라 지금 절인데 요 일본의 그 신토의 그 사당 요걸 보고 이제 신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에 가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당이나 성당 가듯이 요 일본 사람들은 신토를 믿는 일본 사람들은 신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절을 하는 거야.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게 오사카에서도 오사카 텐진 마칠이었는데 도쿄 간다 마칠이 이거는 오사카에 있는 게 아닌가? 이건 도쿄에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오사카에 있는 거야? 도쿄에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오사카에서도 오사카 텐진 마칠이 도쿄 간다 마칠이 등이 있어라고 해버리면 이 도쿄 간다 아, 마칠도 마치 오사카에 있는 걸로 오해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네. 이번에 종교해갖고 신사가 정말 많아 이겼고 이 신토계라는 게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일본의 민족 종교 신도를 믿는 사람들이 60.4%일 정도로 이 일본의 신을 많이 믿는다 이런 뜻이지. 그 신을 많이 믿는 이유가 여기까지 또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일본의 과학적 음식에서 나또에 대해서 설명 잘했고, 근데 초밥도 발효한 음식인 걸 생각지 못했을 걸? 선생님 진짜 생각 못했거든. 알고 있어서 수연이나 다혜는 초밥이 발효한 음식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몰랐었어요. 아니요. 선생님은 초밥은 밥에다가 신선한 생선 얹는 게 초밥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왜 발효 음식이지 했는데 이제는 발효와 상관없는 신선한 요리에 가까워. 그래 이거 알고 있어. 하지만 일본 어디서 여전히 발효한 초밥을 먹어볼 수 있대. 발효한 초밥을 먹어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건 좋은데 발효한 초밥이라는 게 뭐지? 라고 선생님 궁금증이 남더라고. 발효한 초밥이 뭐야? 선생님 혹시 알고 있어? 그냥 뭐 어디 통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발효한다고 들었는데요. 뭐라고? 뭐에다 넣어서? 그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대로 못 봤는데. 그렇지. 어쨌든 그럼 자기가 조사를 더 잘해야지 또 설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캐릭터에 대해서 왜 그런 캐릭터에 나와있는지 설명 좋은데 귀여운 캐릭터들이 정립되는데 그러면 좋은 캐릭터들이 뭐가 해야 되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있던 그 무슨 그 고양이가 되고 헬로키티. 헬로키티도 있고 그렇지. 그런 거 몇 가지 예를 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잘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일본 신사야. 이 신사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신사. 이 신사의 문을 도리라고 한다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이렇게 절 비슷하게 신사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여기다가 또 저기를 많이 모시고 그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모셔갖고 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역사 시간에 일제 침략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신사 참배를 강요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화나고 했던 거 혹시 그런 거 역사 시간에 배운 적 없어? 신사 참배.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 아주 중요한 계명이야. 근데 일본 신한테 가서 뭐 하라는 거야? 절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앙을 가지고 죽는다고 죽으신 목사, 돌아가신 목사님. 그게 이제 어떤 그런 별 비슷한 거, 종교가 이제 신통, 그거를 별 사람, 내가 바로 신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푸르미도 아주 또 글을 잘 써서 아주 우리 세 사람 모두가 다 글들을 아주 잘 쓰는 쌤이 아주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글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서 아주 기쁩니다. 자,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선생님이 휴가여가지고 그래서 수업이 없고 여러분들이 2월 14일 날 다시 수업을 할 거고 2월 14일 날 수업을 때는 13살의 마음 부자가 된 키라가 책 13살의 마음 부자가 된 키라. 옛날 책은 13살 키라고 있는데 둘 다 내용 같으니까 13살의 마음 부자가 된 키라고 해도 되고 13살 키라를 써도 되고 구해도 되고 이해가? 근데 12살 키라라는 책도 있어. 12살 키라. 12살 키라 책은 우리가 수업할 책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나 12살 키라 보면 좋아. 12살 키라는 돈 버는 얘기예요. 돈 버는 얘기. 여러분 돈 버는 거에 관심 있으면 12살 키라를 읽어도 좋고. 근데 우리가 수업할 책은 13살 마음 부자, 그 마음 부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마음 부자가 된 13살 키라 그 책 가지고 우리가 2월 14일 날 2월 14일에 무슨 날이야? 몰라? 발렌 그렇지. 발렌타인. 발렌타인데이. 푸르미하고 다혜하고 소연이가 선생님한테 초콜릿 주는 날이야. 기대해도 돼? 주소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물어도 되는데. 자, 잘 지내시고 오늘 인사는 뭘로 끝낼까요? 오늘 인사는 뭘로 끝나요? 얘들아, 오늘 인사는 뭘로 끝내야 돼? 다음 주가 무슨 날이야?
설날이요? 그럼 올해서 새해 복 그렇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잘 지내십시오. 2월 14일 날 만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